네, 3프로 모닝 라이브. 오늘은 아주 독특한 시간,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영화 감독님과 함께하는 영화 토크 시간을 마련했는데 아침에 이런 시간도 다 생기네요. 자, 오늘 영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 나눠주실 영화 유튜버 혹은 영화 평론가 우리 라이너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보셨죠, 이 영화? 아, 그럼요. 네. 당연히 보고 왔죠. 당연히 보고 오셨죠. 그러면 그 영화를 만드신 우리 김성훈 감독님. 저는 이분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네, 김성훈 감독님 이번에 비공식 작전을 연출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비공식 작전 감독 김성훈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비공식 작전. 네. 영화 너무 잘 만들었죠? 비공식 작전이 지금 영화관에서 4파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영화 대작들이 4편이나 나왔는데 일단 밀수 있고. 밀수 있고요. 더문은 좀 그런데 아무튼 뭐 4파전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오늘 개봉한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비공식 작전. 그럼 비공식 작전 탑이네. 탑입니다. 정프로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더문은 이미 많이 알려졌어요. 그다음에 콘크리트는 제가 그 시사회 반응을 제가 이미 봤습니다. 네. 시사회 갔다 오신 분들 반응 봤고요. 밀수는 이제 개봉한 지 조금 이제 됐으니까 슬슬 이제 볼 분들 다 보셨고. 네, 근데 문제가 다음 주에 또 오펜하이머가 개봉을 해요. 아이고야, 그거 책으로 보면 되지 영화로 뭘 봅니까? 그렇습니다. 놀란 감독 거 한두 번 봅니까? 우리 다 봤지. 이제 뻔합니다. 자, 이제 비공식 작전으로. 네, 비공식 작전. 감사합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비공식 작전. 우리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비공식 작전. 비공식 작전 짧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하정우 씨가 연기한 민준이라는 외교관이 납치되었다 사라진 외교관을 찾기 위해서 레바논에 들어가고요. 거기서 현지 택시기사 주지훈 씨가 연기한 판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두 인물이 만나서 3일간의 동행기를 보여주는데 이것을 버디 액션 무비로 풀어낸 영화입니다. 버디 액션 무비. 이건 뭐 끝이죠. 감사합니다. 버디 무비 플러스 액션 무비. 버디 액션 무비. 그러니까 1986년도에 실제로 레바논에서 이제 피랍된 외교관이 있었는데 그 실화의 이제 앞부분하고 뒷부분만을 가져오고 이 안에 내부는 완벽한 창작으로 만들어낸 작품이죠. 솔직하게 재밌죠, 이 영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너님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화가 뭐 엄청난 수작이다, 정말 뭐 대단한 명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감독님 앞에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남아있는 작품들 중에서 그냥 순수하게 재미로 생각하면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4편의 작품을 제가 일하는 것 때문에 미리미리 다 알잖아요. 근데 처음 봤을 때부터 흥행 1위는 밀수 아니면 비공식 작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재미는 있다. 그리고 김성훈 감독의 이 작품 스타일이 굉장히 재밌게 만듭니다. 예전에 그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갔잖아요. 난 이렇게 그렇게 끝까지 갈 줄 몰랐습니다. 거기까지 갈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터널도 있습니다. 터널도. 얘기를 꺼내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치시면은 네, 죄송합니다. 끝까지 간다는 제가 몇몇 장면들이 이제 워낙 이제 좀 강한 영화잖아요. 몇몇 장면들이 기억이 좀 나는데 그 설경구 씨 나오는 거. 이선균 씨 나오는 이선균 씨. 이선균 씨가 많이 닮으셨죠? 네, 이선균 씨가 많이 닮았어. 그 시체 영안실 냉동실인가요? 하여튼 거기 맞습니다. 있는 데서 뭔가 하여튼 증거를 하나 이렇게 해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숨어 있는 뭐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그 장면이 진짜 쫄깃쫄깃함이 쫄깃쫄깃하죠. 나는 무슨 곱창 씹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제 심장이 막 원래 보통 영화들은 저를 그렇게 만들지 못하거든요. 웬만해서는 어떻게 쫄깃하게 만들지 못한다. 나를 그렇게 쫄깃하게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장면은 정말 끝까지 저를 쫄깃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비공식 작전에도 그런 장면이 조금 있습니까?
저걸 쫄깃해지러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특징이에요. 왜냐면 끝까지 간다에서도 그런 쫄깃쫄깃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비공식 작전은 중간중간에 아주 많은 장면들이 사람을 굉장히 긴장감 있게 만들어요. 서스펜스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죠. 혼자 가는데 누가 쫓아오는데 모르고 있다던가 뭔가 이렇게 뭘 뻗었는데 조금 모자라, 한 뼘이 모자라서 탈출을 못해, 막 이런 장면들을 감독님이 정말 잘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번 비공식 작전에도 그런 것들이 잘 좀 살아있군요. 군데군데 잘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정우하고 주지훈. 이건 뭐 우리나라 지금 가장 핫한 두 배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하정우는 터널에서 김정은 감독이랑 같이 했었고, 주지훈 같은 경우는 이제 킹덤에서 킹덤. 넷플릭스 킹덤을 또 연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두 배우 미리 같이 협업을 해봤던 두 배우를 데리고서 이제 킹덤 김은희 작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킹덤 1하고 킹덤 2의 에피소드 1 그리고 킹덤 아신전 전지현 씨 나온 그렇게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지현 씨 많이 예쁩니까? 네. 기대 이상입니다. 기대 이상이에요? 네. 질문이 너무 훌륭하시네요.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한 모양입니다, 우리는. 네. 어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훌륭하신 배우입니다. 근데 요거 비공식 작전은 레바논에서는 당연히 못 찍으셨을 거고. 네. 어디서 찍으셨어요? 같이 어디죠? 군산 가서 찍고 이러신 거 아니에요? 네, 군산은 절대 안 갔고요. 네. 그 같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로코라는 도시에서 나라에서 찍었습니다. 모로코의 3개 도시에서 찍었습니다. 모로코. 네. 모로코가 진짜 좋죠. 아마 요즘에는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면서 유럽 가셨던 분들은 모로코를 색다른 경험을 하고자 모로코를 많이 들리시더라고요. 모로코 왕비도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만나뵙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모나코 아닌가요? 네, 모나코 쪽인가요? 여기는? 그 그레이스 켈리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모로코엔 대통령이 계십니다. 모로코도 왕비 이쁠 거예요. 이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튼에서 거기서 현지 로케도 하시고, 이거는 그러니까 저기 뭐에 대한 영화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좀 편할까요? 뭐 두 우정에 관한 얘기에 아니면 뭐 애국심에 관한 영화에 뭐에 대한 영화입니까? 그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그 둘이 그리고 또 때로는 셋이 서로 믿음을 통해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에 대해. 손을 잡아주는 영화? 손을 잡아준 영화. 어떠한 위기에 처한 사람이 하는 행동 중 하나가 손을 내밀게 되잖아요. 극한의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때로는 그 찰나 어떠한 사람이 위기에 있을 때 그 손을 잡을지 말지 매 순간 어떠한 선택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인물들은 상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영화적 쾌감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Hold my hands. 내 손을 잡아줘. 그 손을 내미는군요. 약간 좀 감동 코드가 좀 많이 있는 영화인가요, 그러면? 네, 액션과 더불어 자연스레 위기에 처한 사람을 서로 마주했을 때 사람이라면 서로 당연히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액션도 뛰어나 서스펜스 뛰어나 감동도 있어. 심지어 유머까지 있을까요? 유머 코드 좀 있습니까? 유머는 처음부터 끝까지 깔려 있다고 있습니다. 유머가 대단히 훌륭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하정우 배우 같은 경우는 물론 더 테러 라이브라는 영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터널이라는 영화가 정말 하정우의 원맨 쇼처럼 보였던 영화였는데, 이 작품에서는 정말 하정우가 저렇게까지 사람을 웃길 수 있구나. 그러니까 막 중간중간 내뱉는 이런 말들이라든지 뭔가 혼잣말을 이렇게 뱉을 때 그렇지 저도 보면서 많이 웃었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감독님이 많은 말씀해 주셨지만 놀랐던 부분들은 아까 뭐 서스펜스도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카체이싱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되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얼마 전에 이제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을 보신 분들이 있으면 되게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션 임파서블을 눌러버렸군요. 이게 누르기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도 되게 놀랍다. 카체이싱이 정말 잘 나왔다. 견주어도 손색이 전혀 없다.
뭐야? 약간 이게 왜냐면 이게 미션 임파서블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부분의 차이는 있는데 중간 중간에 이런 시퀀스를 만드는 부분들이나 이런 거는 그 아이디어에 있어서는 미션 임파서블에 못지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 감독님이 이제 작품을 만들 때 이 인물들을 특별한 사람들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김정은 감독의 어떤 연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널에서도 갇혀 있었던 하정우가 이제 그 자동차 딜러였어요. 지금도 피랍된 외교관을 구출하러 가는 인물들이 뭐 국정원의 에이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전직 뭐 특수요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승진하고 싶은. 나 미국 주재 외교관이 되고 싶어. 이런 어떤 소시민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이런 인물들이 벌이는 사건을 보여줘서 그런 걸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한 그런 감독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설정에서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은 결국 이제 주인공이니까 어떤 액션이든 아니면 뭐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전직 특수부대 뭐 요원 이름이 이제 어쨌든 전직에 뭐 날렸던 사람이니까 저런 액션을 해도 오케이가 되는데 전직 전직도 아니지 현직 그냥 자동차 딜러인데 갑자기 막 저 어떤 막 위기 상황을 극복을 하는데 뭐 액션이 나온다 이러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 살짝 있습니다. 네, 그 저희 작품에 나온 직업 자체가 어떠한 특수 요원이 아니라 고시 패스한 외교관 그리고 현지에서 운전한 택시를 모는 택시 기사님 이런 비교적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들 앞에 떨어지는 어떠한 위기 상황은 평범한 상황이 아니고 극한의 상황이고 따라서 평범한 사람이 극한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거기에 어떤 설득력 있는 순발력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거를 돌파해낸다면은 어떠한 특수요원이 하는 것보다 보다 더 우리한테 공간감을 주고 재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때로는 아기자기하고 때로는 우리도 극한에 몰리면 저러한 재치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 정도의 수위에서 이 영화를 끌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설득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공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나 같은 저렇게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드웨인 존슨 같은 사람이 특수요원을 달고 이렇게 군 출신이고 이러면은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그렇게 긴장감이 생기지 않잖아요. 반면에 이제 뭐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불가능한 미션이란 게 있으니까 그에 걸맞는 특수요원이 필요한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차긴 마동석 씨가 이렇게 나오면 범인 마주쳤을 때 긴장감이 안 생기잖아요. 안 생기죠. 통쾌함을 기다릴 뿐이죠. 그의 한 방이 내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기를 이것만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정우, 주지훈 이 두 배우는 진짜 지금 현재 가장 대세 배우인 것 같은데 마치 뭐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시지만 뭐 최민식, 설경구, 뭐 황정민 이런 분들이 이제 쫙 끌고 나가던 이제 한국 영화에서 다음 기수들 그죠. 그래서 하정우, 뭐 주지훈 뭐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10년은 걱정 없으시겠습니다. 요분들 데리고 요분들 모시고 이제 영화 장기 보험 든 것 같습니다. 장기 보험. 두 분들 그 영화 배우분들은 이번 영화에 대해서 정말 만족을 많이 합니까? 모든 배우분들이 매 작품마다 난 이것이 최고였어라고 그 순간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비공식 작전을 그 어떤 작품보다 제가 했던 예전에 터널 또는 지훈 씨하고 했던 킹덤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제 찍을 때도 물론 이제 뭐 잠깐 뭐 장면들 확인하시겠습니다만 또 편집이 다 마치고 나서 뭐 이런저런 효과 다 넣고 이제 그리고 이제 봤을 때 느낌은 배우분들도 굉장히 색다르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만족감이 굉장히 좀 높으셨을 것 그럴까 아닐까 뭐 생각 좀 했었는데 현재까지 관계가 좋은 거로 봐서는 만족감이 현장에서 봤을 때 기대라는 것이 있잖아요. 상상했던 기대. 근데 결과가 기대를 채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다행히도 결과물을 봤을 때 아주 만족스러워했었습니다. 물론 사이사이에 저희 영화가 총 2,864컷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총 2시간 12분. 2시간 일반적인 편집 속도에 비하면 살짝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빠르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2시간 12분 동안 총
그러한 2864컷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 매 컷이 최고이고 매 컷이 다 만족스럽다라고 이기를 바라나 감독 입장에서는. 근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때로는 아쉽고 부족한 것들이 숨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저희는 이 작품을 아주 사랑스러워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감독님으로서 하시기 어려운 말씀이시기도 한데, 근데 아무튼 저는 두 가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제 영화를 만들고 나면은 내부적으로 기술 시사라는 걸 합니다. 기술 시사.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다 알게 되는데, 내 눈으로 확인하는군요.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만족했다라고 나오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평가는 아주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김성훈 감독님을 얘기를 할 때 뭐 데뷔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작품들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무난하게 되게 잘 만든다, 그리고 속도감이 있다, 리드미컬하다, 이런 평가가 김성훈 감독에게 항상 오는 평가. 그러니까 그래요? 예, 지금 영화 잘 만드는 감독들 중에서 손에 꼽을 수 있는 분이시긴 해요. 근데 그러한 속도감과 리드미컬한 편집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품에도 되게 잘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라이너님이 보실 때 보셨을 때 정말 이 장면은 명장면이다. 한두 개 정도만 찝어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카체이싱 장면들. 그 장면들 정말 저는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인상적인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이제 긴장감 만드는 씬들인데 그런 거 보면서 되게 그런 아이디어에 감탄하면서 본 장면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유머 코드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성훈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이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 감독님 생각하실 때 내가 정말 이 장면은 너무 힘줘서 혹은 뭐 정말 공 많이 들여갖고 해서 이 장면만큼은 사람들이 많이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모든 장면이 다 소중하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은 정말 괜찮지 않아요? 뭐 이런 애착가는 장면들이 좀 있지 않으실까요? 먼저 그 칭찬에 좀 쑥스럽긴 합니다. 예, 과찬을 해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한데요. 수많은 장면 중에서 지금 라이너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장면이 중후반부의 영화에 나옵니다. 그 둘의 어떤 위기 탈출의 순간이 한 18분간 이어져요. 어떠한 건물에서부터 건물의 위기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고, 내려온 다음부터는 차를 통해서 차 추격전이 펼쳐지는 그 18분간의 위기 탈출 구간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아이디어와 그걸 통해서 유머 그리고 박진감 있는 액션 서스펜스가 있지 않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한 18분 정도가 아마 그게 한 영화의 한 끝에쯤에 아마 위치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이겠군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 싶네요. 그게 한 중간 부분에 하정우 배우님과 주지훈 배우가 둘이 재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떠한 잠깐 헤어졌다가 무언가를 갖고 도망갔다 다시 나타나는 장면인데, 그때 장면이 아프리카의 아틀라스 설산 배경에서 둘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하정우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그 하정우의 모습은 아까 라이너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정우 배우의 극한의 코믹스러운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아마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배우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배우분들과 이제 이렇게 만드시다 보면 내가 막 이미지로 상상했던 모습을 그대로 잘 재현해주는 뭐 배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연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많죠. 하정우 배우는 매일매일 한 번씩은 놀래키십니다. 주지훈 배우도. 주지훈 씨도 제가 생각대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내가 생각을 참 잘했어라는 자기 만족에 빠질 때가 있는데, 매일매일 그 두 배우분들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거를 즉흥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책에 담겨 있지 않은 거를 둘이 사전에 연구해 갖고 왔는지를 제가 놀라서 물어보면은 둘이 영업 비밀이라고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두 분이 케미가 굉장히 좋은 편이군요. 일상에서도 좋고 일상에서 화면에서는 더욱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분이 신과 함께해서 만나셨나요? 네. 그렇죠. 신과 함께해서 만났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배우들이 뭐 스타니슬랍스키도 그랬지만 배우는 또 하나의 작가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배우가 이제 그걸 보면서 자기가 해석한 캐릭터 그리고 둘이 이제 미리 이제 사전에 준비한 감독 모르게 준비한 이런 합을 맞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펼쳐질 때 감독이 상상한 것 이상의 어떤 그런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협업 예술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지금 이제 극장 웬만한 극장은 다 하죠 지금. 설마하니. 네, 동네 어디 어디 가도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갔는데 또 뭐 시간 없고 이러면 안 되니까 다 그러면 걸려 있고. 본 분들 반응들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그 스코어가 생각만큼은 잘 안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네,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오히려 흥행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기는 한데 보고 나시면은 대체로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엄청난 막 그런 명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버디물. 이런 걸로서는 손색 없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내서 보러 가셔도 괜찮네 이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전혀 뭐 돈이 아깝다거나 이건 날 실망시켰어 이럴 필요는 없는 작품. 그리고 이제 배우들이 또 워낙 하정우, 주지훈 하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배우들이고. 요즘에 우리 관객분들이 극장 자체를 좀 많이 안 가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기감 같은 것도 좀 영화인으로서 좀 느끼시겠어요, 그런 거? 점점 말씀대로 예전에 비해서 영화라는 자체가 관객들이 대하는데 더욱더 친숙하거나 이런 것들보다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말씀대로 영화관 그리고 그 영화 자체를 편히 생각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 그냥 무슨 아바타 아바타 이런 영화 아니면 그냥 뭐 범죄도시나 그렇죠 무슨 그냥 또 그 탑건 매버릭 뭐 이런 탑건 매버릭 그냥 OTT 나오면 보자 뭐 이런 분들이 좀 심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극장 가서 보아야 또 진짜 그 만드셨을 극장을 상정하고 만드셨을 테니까 그죠? 그 맛을 제대로 느낄 거 아닙니까? 네. 극장 꼭 좀 오라고 좀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영화는 말씀대로 극장 상영을 전제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극장의 커다란 화면에 담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극장 사운드 요즘에는 또 돌비 특수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채널을 통해서 관객들을 놀래키고 기쁘게 해줄 만한 그러한 작업들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극장 가기가 꺼려지는 여러 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 요소를 저희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동의하는 지점이 있고 집에서 편히 볼 수도 있고 영화를 그리고 결론적으로 과연 소비자분들이 극장에서 무조건 봐야 하는 영화가 있는가? 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극장 가서 무조건 봐야 돼? 왜 굳이 그래야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다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흔히들 말하는 인생 영화라고 하면은 최소한 아니면 되게 괜찮았어라고 좋은 기억과 우리에게 추억을 줬던 영화들은 아마 대부분 다 극장에서 봤던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아마 깜깜한 공간에서 내 모든 감각을 열어서 초집중 상태에서 화면에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주변 공간 사람들과 같이 경험하고 느꼈던 그러한 경험이 그러한 예쁜 기억과 추억을 만들어줬던 것 같은데요. 비공식 작전이 물론 그러한 인생 영화는 아닐지언정 비공식 작전 보고 났더니 괜찮았네? 재밌었어.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어라는 극장에서 좋은 기억과 추억은 줄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라고 바라봅니다. 네네. 근데 저는 관객분들의 혹은 뭐 이제 우리 이용자분들의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극장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비용이 더 비싸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집에서 OTT를 보거나 뭐 이렇게 될 때는 어쨌든 계속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눈 건강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좀 뇌도 좀 약간은
이 스마트폰 이거에서 조금은 좀 벗어날 수 있게. 그렇죠. 한 2시간이라도 그죠. 2시간 3시간이라도 잠깐 이렇게 좀 다른 거에 하나 좀 집중을 하고 스마트폰 이거에 좀 너무 시달리면 오히려 뇌 건강에도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건강까지 한번 제가 강조를 해봅니다. 이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의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이 있는 거죠. 불이 딱 꺼질 때. 그리고 일단은 사람을 가둬놓고 영화를 보게 만들기 때문에 집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화장실도 한번 가게 되고 뭐 보다가 그 냉장고 가서 물도 한번 꺼내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일단 가둬놓고 보게 한다. 그리고 영화관의 어떤 쾌적함 네,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원하게 이렇게 쾌적한 상황에서 영화를 보면은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팝콘 둘이 이렇게 팝콘 둘이 손 요거 스치잖아요. 그 스칠 때 그 짜릿함 이건 집에서는 안 되죠. 일부러 이렇게 팝콘 옆으로 이렇게 주면서 그런 게 있는 거죠. 대신 오징어 드시고 키스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거까지는 좀 저희가 말씀 안 되는 거였군요. 그건 조금 문제 있더라고요. 경험이 없어서. 그 오징어 그게 저는 그 다 좋은데 CGV나 뭐 하여튼 저 다른 극장들도 오징어는 좀 맛있게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오징어가 너무 뭐랄까 이 씹는 맛은 없고 양념만 너무 강해.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오징어를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오징어가 진짜. 오징어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막 굽고 이렇게 버터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막 뭐랄까 이게 너무 푸석푸석해지는. 맞아요. 푸석푸석한 거 있어요. 맞아요. 그건 조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저 오셨는데 못 하신 말씀 있을까요? 아니요. 그 저희 작품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갖고 저희가 할 말은 다 했고 이제는 극장에서 관객이 오는 거를 기다릴 타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아마 이번 주가 그 휴가의 거의 뭐 피크 마지막 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휴가 때 집에 계시다면 그리고 집은 아니지만 저 어디 부산이든 제주도든 놀러 가셨다면 휴가 내내 수영하고 휴가 내내 그냥 잠만 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휴가지에서도 극장 얼마든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휴가지에서도 극장 가시고 또 혹시 지금 서울이나 어디 저 댁에 계시다면 가까운 극장 찾으셔서 비공식 작전. 근데 왜 비공식 작전이 제목은? 원래 제목은 피랍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작품이 한 4, 5년 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영화의 톤 앤 매너를 봤을 때 비공식 작전이라는 어떠한 좀 라이트한 제목이 들어갔고요. 아까 너무 좀 무거웠군요. 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그 혹시 할 말이 마지막에 그랬을 때 시간이 가능하다면 보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한테 최대 이 영화의 장애물은 어떠한 기시감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 평론가님들도 여쭙고 기존에 중동 배경의 영화들이 있었는데 뭐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모가디시라든가 교서 봤는데 뭘 또 봐?라는 질문을 사실 인터뷰할 때마다 들어서 사실 그 질문을 회피하고 싶었어요. 굳이 영화 다른 영화인데 이런 질문을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런 질문을 피할 필요는 없겠구나. 저희가 뭐가 다르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전편을 얘기를 해야 돼서 뭐가 다르다라는 표현은 말하기는 쉽지는 않으나 다만 보고 나시면 물론 보고 나서도 뭔 차이지라고 말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영화의 톤 앤 매너를 영화에 시작하자마자 그럼 봤을 때 참 다른 영화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기에 모가디슈랑 뭐가 다르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다르죠. 비공식 작전 뭐가 다른지 보시면 확실히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말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 라이너님 뭐가 다른지? 뭐가 다르냐면 일단 버디붐이라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뭐 교섭이나 모가디슈보다는 조금 더 코믹하고 유쾌한 부분들이 되게 많고 김성훈 감독 특유의 이제 오프닝 시퀀스에 힘을 쏟는 부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김성훈 영화를 좀 즐기시는 분들 뭐 끝까지 간다 많이 보시잖아요. 360만 터널도 한 700만 이상 본 걸로 아는데 그때 보면서 이제 김성훈 감독 영화에 맞아
참 재밌었지 하신 분들은 그냥 그 감각으로 볼 수 있는 영화. 그게 비공식 작전인 것 같아요. 데뷔작은 빼고요. 아 데뷔작. 예. 네. 잘못했습니다. 애정결핍이 두 남자. 예, 맞습니다. 아, 그 영화도 하셨구나. 백윤식 씨 나왔나요, 그게? 네, 봉태규 백윤식. 네. 아, 그 영화도 물론 하셨구나. 매우 사랑하는 기본적으로 영화나. 유머 감각이 있으신 모양이네, 그럼 그죠? 예, 유머에 대한 갈망도 좀 있으시고. 네. 그러시구나. 그렇습니다. 그 버디 무비가 그러니까 끝으로 저는 영화를 뭐 저도 나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버디 무비가 사람을 참 이렇게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버디 무비 제가 뭐 기억하는 뭐 좀 유명한 버디 무비 중에 그 노킹 온 헤븐스 도어 노킹 온 헤븐스 도어. 보고 나면 다른 영화에서 느끼기 조금 어려운 그런 따뜻함이 좀 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영화에도 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까. 대충 지금 그려보니까 주지훈, 하정우 두 분의 그런 케미들이 아마 그런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데 따뜻하죠. 서로 이제 잘 안 맞잖아요. 버디물에 항상. 그쵸? 서로 좀 티격태격하고 하다가 서로 막 안 믿고 막 의심하고 이러다가 이제 그런 어떤 버디물의 매력이 비공식 작전에서 정말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요. 그 신뢰를 서로 이제 찾아가는 쌓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버디 무비가 그렇게 별로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지 뭐 있긴 있었는데 뭐 투캅스 같은 작품도 버디물이고. 투캅스. 네네. 너무 옛날 영화였나요? 있긴 있었는데 이번 작품이 또 버디물로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공식 작전에 우리 김성훈 감독님과 함께한 비공식 작전 소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우리 라이너님도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감독님 정말 어려운 자리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화 잘 되시기를 저와 또 저희 시청자분들 함께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라이너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